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토경마일인 4월 4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 날씨고, 남부지방에서는 코소시까지 들리는데 비가 너무 안 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해서 불도 많이 나고 비가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지금은 잠시 좀 안 오고 있는데 주말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마를 앞두고, 그러니까 경마일을 앞두고 나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경마의 특성상 이 비가 왔을 때 경주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 휴장기가 없어지면서 경주로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비가 온다거나, 일단 날씨 변화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준호의 변화, 준호의 변수, 이 경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구나 지난주 같은 경우도 주로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선행마에게 많이 실렸는데 지금 비까지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선행마에게 절대적인 유리함을 줄 수 있느냐. 특히나 이번에 내린 비는 비바람하고 집중적으로 내린 그 비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밀려 있었던 모래가 내측으로 유실되면서 경주로는 일단 뚜껑을 까기 전에는 모를 정도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이 비가 굉장히 반가운 이유는 사실 최근 들어서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좀 상쾌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확실히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4월 첫 주 월초 경마이긴 하고 전체적으로 축주마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능력차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경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중에 내린 비 때문에 분명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던 게 아니라 지금 목요일 저녁 때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경주로의 변화 자체를 기승하는 기스라든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 마방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일단 주 포커스는 주중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과연 이게 경주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월 경마가 마무리되고 4월 경마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일단 날씨가 많이 풀리게 되면요, 조교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는 조교량, 그리고 최근에 입상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조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때리는 마표들보다는 아무래도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입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 이후에 들어간다면은 이번 주, 지난주 월말 경마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4월 첫 주, 자, 3월 막주에서 분위기를 바꾼 만큼 4월 첫 주 기대치 높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프리기수들에게 마표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토경마일인 4월 4일 토경마. 자, 지금부터 크게 가죠. 욕심을 좀 크게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경마일인 4월 4일 토경마 1경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 일단 배당판상으로 최고 인기 마필은 역시 6번마 꿈캐라. 데뷔 전부터 인기마였고 데뷔 전의 아쉬움 때문인지 마방의 선택은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실 구조 49조가 작년만큼 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약간 좀 가라앉은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기승마필들이라든가 조교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겠구나. 왜냐면 지난주서부터 그 기승기수에 대한 변화가 좀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역시도 문세영 기수라든가 일단 승부가 되는 기수들의 기승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를 좀 바꾸는 쪽으로 당분간은 49조와 9조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경주에서 6번마 꿈캐라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은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5번마 지상여제. 순수하게 복귀만을 가지고 마필을 평가했을 때는요, 일단 6번마 꿈캐라 같은 경우는 등짝에서 교체, 등짝 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향된 경주력. 자, 근데 냉정하게 마필의 복귀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5번마 지상여제가 2월 20일, 2월 달의 경주와 그리고 3월 달 두 번의 레이스를 봤을 때는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3월 달 경주에서 김기배 기수가 기승해서 전체적인 레이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 이게 좀 보여요. 이 마필이 지금 데뷔하고 4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단거리 경주보다는 1300, 1200m 중거리 레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김기배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액션 자체가 일단 또 때리는 쪽의 의미보다는 약간 대보는 느낌의 레이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200m, 250m 구간을 보면은 채찍이라는 좀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것보다는 마필 직진성을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좀 액션이 좀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김기배 기수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 더구나 1000m에서. 더구나 어차피 6번마 꿈캐라도 앞에 가는 전개고요. 나머지 기대마들 역시도 전개는 거의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번마 지상여제의 이번 경주의 5번 게이트 그리고 출주마들의 면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지상여제가 던지기 레이스가 딱 기대가 된다. 물론 최고 인기 마필인 6번마 꿈캐라의 기대치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전 근데 5번마 지상여제가 순수하게 복귀라든가 마필의 떡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5번마 지상여제가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마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1경주는 김기배 기수의 5번마 지상여제를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월초 경마의 성격을 띤 출주마들과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짜져 있는데 결국은 변수는 주중에 내린 비 때문에 주로의 변화가 작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작은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2번마 켄터키 코드와 문세훈 기수에서 박태동 기수 교체된 5번마 아워캣. 일단은 이 마필들이 주목마예요. 특히나 이제 5번마 아워캣 같은 경우는 6번의 경주에서 한 번의 입상이 박태동 기수를 기승시켜서 입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2기의 기수를 기승시켜서 입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필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고착화된 전개?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 약간 이런 전개. 그리고 마필이 뛰는 걸 봐도 딱 물어놓고 그렇게 뛰어요. 딱 그렇게. 근데 재검을 치르고 지난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확실히 마필 자체는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지 못했고 따라가는 전개였고 예전 같으면 이러고 확 서야 되거든요. 근데 걸음이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왜 이마필의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13개 전체 레이스 중에 기승할 수 있는 마필들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47조에서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을 박태종 기수로 인해서 뭔가 좀 풀어내겠다,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보인다는 얘기죠. 해서 이번 경주 아워켓의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 마필들은 전개가 뻔해요. 앞에 가는 전개입니다. 결국 단거리 경주에서 누가 의지 있게 끌어내서 선두권에서 버텨내느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5번마 아워켓이 직전에 재검 이후에 보여줬던 경주력의 변화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가 덜 간다? 덜 갔다면은 박태종까지 안 가죠. 안 갑니다. 근데 박태종 기수의 손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차선택을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5번마 아워켓에 대한 포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게 2번마 켄터키 코드인데, 역시 2번마 켄터키 코드 같은 경우는 김옥성 기수의 머릿속에는 일단 던지기죠. 던지기인데 중요한 거는 3번마 스펙스 프린스도 최근에 좀 힘이 붙으면서 4번 레이스를 치렀는데 1000m, 1200m, 1300m 2번 경주, 그리고 거리를 내린 상태에서 하만시켜서 교체됐다는 걸 봤을 때는, 자, 최근에 슈펙스 프린스의 2번의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빠른 순발력, 그리고 단거리에 내려왔고 하만시키스를 교체. 그러면 단순히 5번마를 놓고 2번마에 대한 그런 어떤 쉽게 갈 수 있는 그 선택보다는 3번마 슈펙스 프린스에 대한 기습적인 전개 역시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뭘 놓고 하느냐는 역시 2번이든 3번이든 입상에 가까운 전개는 앞에 가는 전개란 말입니다. 따당의 막권을 그리기에는 두 마필이 보여줬던 그런 행보가 그 정도까지 그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워켓을 놓고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은. 슈펙스 프린스도 좋기는 한데 56이라는 부담 중량, 별정에서의 과한 부담 중량으로 봤을 때는 5번마 아워켓, 배당으로 봤을 때는 3번마를 놓고 양방을 치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5번마 아워켓이 출주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권의 전체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최근의 경주에서 같은 레이스를 치렀던 마필들이 동반 출주합니다. 바로 6번마 조계상과 8번마 오피세미, 9번마 수익 미천까지. 재밌는 거는 8번마 오피세미가 지난 경주 인기도 2위였던 마필이거든요. 자, 근데 결과는 좀 안 나왔어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죠. 반면에 좀 덜 실렸던 9번마 수입 2000. 사실은 복귀를 봤을 때는 9번마 수입 2000이 1200m에서의 최외곽. 이게요, 1000m에서 최외곽을 타는 거와 1200에서 외곽을 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문세영 기수의 그런 빠른 상황 판단,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믿고 기승했던 자신 있는 기승 자체가 입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느냐라고 봐지는 마필인데, 이제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입상이 나온 상태에서 이후에 그 기승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는 세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2착으로 왔을 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6번마 조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에 수입 2000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봤습니다. 마필의 바닥. 근데 이게 뭐 10전, 15전 이상을 뛴 마필들이 그렇게 조져놓으면은 사실은 바닥을 봤다는 게 맞아요. 근데 어린 마필, 아직까지 그 드러나지 않는 어린 마필을 그만큼 세게 몰았다는 얘기는 걸음을 늘렸다는 것도 평가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시에 수입 2000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3착을 차지했던 조계산의 박우른 기수가, 그러니까 김영진 기수가 기승했다. 근데 지금 박우른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천벌에서 가장 승부가 된다, 자신 있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빅3예요. 조금 더 가면 4명까지 갈 수 있는데 앞쪽에서 2명 들어가면 박우른하고 문세영 기수가 가장 승부가 걸렸을 때 안정권이고, 조금 더 가면 박태종, 조금 더 가면 서승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정도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영진 기수가 기승했던 조계산과 박우름 기수의 조계산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보통 박우름 기수가 기승해서 승부가 되는 마필들은 박우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정 마방에 국한된 얘기고 이건 33조 마필이에요. 대부분 33조 마필들은요, 철저하게 서인석 조교사의 어떤 이거에 대해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교라든가 작전 전개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서인석 조교사의 지휘하에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기수에게 맡기는 거는 경주 자체에 대해서 맡기는 거고, 마필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승부 타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서인석 조교사에게 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3조 마필들의 조교를 보면 해당 기수가 조교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라든가 조교사라든가 조교보가 움직임을 가지고 승부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서 저는 이번에 6번마 조계산에 박우름 기수가 조교를 안 했다고 해서 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직전부터 강도는 확실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강해진 거예요, 조교는. 그리고 지난번부터 발주를 때리면서 뭔가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실전을 띄고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박우름 기수의 기승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물론 조져놓고 걸으면 들린 수입이천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파 굉장히 세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6번마 조계산은 조금 더 강하게 보인다. 이기러 가는 승부가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더블 드래곤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을 때 우승마가 위즈 히어로. 위즈 히어로는 제가 데뷔전부터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이고, 당시의 인기도 1위가 1경주에 출주했던 꿈캐라.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즈 히어로는 무조건 자신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꿈캐라는 말은 세다. 근데 정평수라는 이 세 글자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평수라든가 이런 어떤 좀 배팅에 있어서 손이 좀 덜 가는 기수들은 덜 팔릴 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기도 1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주목했던 마필이 더블 드래곤. 왜 더블 드래곤에 주목을 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능력 검사를 봤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 20조 마필들은 20조 배대선 조교사의 특징 자체가 큰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20조 마필들 중에서 500kg가 넘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떠오르는 말, 장추. 그러니까 보통 조교사들이 선호하는 마필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마방의 운영이라든가 조교하는 패턴이라든가 승부 패턴, 어떤 이런 거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필들을 오래 쓰는 마방들은 떡대마들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48조. 근데 마필의 능력을 단기간에 있는 능력을 다 뽑아 쓰겠다. 약간 좀 서구 경마, 미주 쪽에 가까운 그런 경마, 이런 걸로 굉장히 재미를 봤던 게 배대선 조교사. 그래서 대체적으로 20조 마필들 중에서 500kg 넘는 마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더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능력 검사라든가 조교를 통해서 야,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 500kg대의 말인데 움직임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당시의 레이스를 보면은 사실 1000m 경주에서 그 전개를 가지고 물론 상대마들이 어설펐죠. 인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데뷔전에서 그 정도 뛰었다? 이번에 1200에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더 뛴다 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조금 더 뛴다.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거는 그런 거죠. 떡대마들이 오히려 단거리에서 입상했던 마필들이 거리가 늘었을 때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허부적?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추열 기수가 굉장히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의지 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7번마 해피투데이. 자, 직전 경주 1200m 상대가 조금 강해진 상태에서 승부가 좀 안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이마필이 인기도 1위를 팔려놓고 2월 달에 입상했을 때보다 저는 오히려 조교 자체를 봤을 땐 더 좋게 봤습니다. 무조건 지난번보다 더 뛴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마필 중에 하나가 9번마 제피로스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7번마 해피투데이가 35점 마필이고요. 9번마 제피로스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7번, 9번을 엮기보다는 3번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떡대마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7번마 해피투데이든가 9번마 제피로스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두 마필이 전부 400km대 중반의 안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3번마 더블 드래곤이 데뷔 전 입상, 이런 마필들이 보통 20조의 특성상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저는 녹화하는 배팅에서만큼은 3번마 더블 드래곤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 8두입니다. 이제 슬슬 8두, 9두 마필들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단촐한 경주들이 좀 보이죠. 요거는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보일 겁니다. 12 이내의 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IM4U. 데뷔전에서는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졌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워낙에 복귀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전개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바닥 전개를 했어요. 물론 약간의 주립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아쉬웠죠. 자, IM4U는요, 이번에는 세게 보는 마필이 맞습니다. 8두의 단촐한 편성에서 데뷔전에서 끌어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전 경주 바닥을 타고 왔어요. 착순됐습니다. 물론 마신차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착순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12번 게이트에서 1200m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m에서 외곽이 아닌 1200m에서 외곽을 탔는데 자기 전개를 안 타고 착순을 됐다.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번 경주에서의 어떤 신뢰?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제 5경주 6번마 IM4U는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 세게 봐야 된다. 후차권으로는 저는 7번마 자진아리가 장기 공백기를 가졌는데 복귀전에서 또 문세영을 그대로 올렸다? 이게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우측 앞다리 편골절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 발의 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마필이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마필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면은 세영이 태웠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능력검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성수 기수가 아니라 동수를 태워놓으면 감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영이를 태웠다. 이거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현장이 이상이 없다면 6, 7이 굉장히 유력하긴 합니다. 물론 내 측에는 3번마 라운셀마도 데뷔전을 치르긴 하지만 쉽게 볼 수 없는, 하지만 세영이가 외곽에 버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6번마 IM4U가 최고 인기마답게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경주 5개 경주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승부처가 없죠. 그러면 6경주가 승부가 된다는 겁니다. 1200m 경주이고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13마리가 출주하는 경주예요. 저는 이번 경주가 굉장히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가장 혼정기가 세다. 혼정기가 세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배당 자체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당판 당일날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에 대한 인기도가 분명히 의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자, 보라절 연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라존이 최근에 연투를 거졌을 때의 그 상대와 빠르기와 강도,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번엔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맥켄지걸 역시도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나왔던 전개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치게 빠른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곽 쪽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선행 입상마들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측에서 선두권을 이끌 수 있는 마필들이 지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자, 1200m 어찌 보면 단거리라는, 5군에서인 단거리라는 편성, 비가 온 상태에서의 약간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야, 이거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오히려 기수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페이스도 빨리 이끌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200m권에서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9번마 보라존, 10번마 맥켄지본, 이런 마패들은 일단 배팅거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승부 좀 하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6경주를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가장 먹을 게 있고 배당도 기대가 되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11두의 출주. 놀부시대의 문세영이 매력적이죠. 정평수, 이찬호, 정평수, 문세영. 이거는 매력적인데 딱 전적을 보니까 38전 1승이네. 말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를 놀부시대에 올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이 좋으니까 얼만큼 탈 수 있냐 뽑아볼까? 이런 거거든요. 매력적이긴 하죠. 하지만 놓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반면에 내치게 이번마 인디액티브. 자, 6경주의 서승훈 기수의 10점 앞필인 보라도를 약하게 봤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10점 앞필인 2번마 인디액티브는 세게 봅니다.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전부 빼고 들어갔습니다. 2월달 경주에서는 이하나 기수의 대초원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SB러브와 컴퍼스의 중배당을 단통으로 찍었습니다. 자, 두 번의 레이스가 1200, 1400, 12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전부 외곽 게이트에서 나왔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두 번 다 꺾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딱 한 구간에 힘을 쓰는 말이다. 그래서 중거리 외곽에서 힘을 두 번 써야 되는 전개에서는 믿음이 안 가고, 두 번째, 내사가 있다. 내사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없다. 자, 근데 이번에는 내측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담 중량이 빠졌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해서 저는 이번에 2번마 인디액티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새로 레이팅이 시행되면서의 그런 어찌 보면은 약간의 그런 그게, 자, 놀부시대가 5세 마필이고 38전을 뛰었어요. 근데 이거는 쌓인 레이팅이 많기 때문에 55를 달았고, 인디액티브는 전적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쌓인 레이팅이 많지가 않아요. 해서 53. 그러면 이 두 마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고 고민한다면 저는 당연히 인디액티브예요. 더구나 최근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 서승훈 기수가 보여줬던 전개는 계속해서 앞에서 흔들어대는 전개였단 말입니다. 근데 외곽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측에서 편하게 흔들어낼 수 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를 맞고 있다는 거죠. 2번마 인디액티브. 이번 경주 기대치가 높다. 이번에만큼은 세게 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머스탱정은 직전 복귀를 통해서 이거 복귀가 이빠이 나왔다. 다음에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선결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부합이 됐습니다. 거리를 줄일 것이다. 거리를 줄였습니다. 근데 기수가 또 전도경? 이건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러운 겁니다. 물론 덕용이가 연속기승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은 맞는데, 야, 전도경이의 머스탱정을 인정해야 된다? 최근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기승술이 많이 발전된 기수 박현우입니다. 그러니까 박현우 기수가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진 점을 보면 첫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입상이 이루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많이 붙었고요. 두 번째, 박현우 기수가 예전에는 마피를 이렇게 몰아내는 기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박현우 기수의 기승을 보면 마피를 굉장히 몰아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체적으로 입상마들을 보면요, 계속 앞선에서 움직임을 가진 상태에서 입상을 거두는 거지 뒤에서 아니한 전개를 입상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전개를 가지고 개성해서 입상하는 기수들은요,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말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마 일진어랑이 보여줬던 전개, 결국은 이런 경주에서 일진어랑이 보여줄 수 있는 전개는 선행이란 말입니다. 자, 최근에 경주에서 만났던 상대들을 보자고요. 기상제일, 유크리삭스, 천망, 이스트킨, 계속 이런 애들하고 붙었어요. 어찌 보면 지난 경주가 사고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당시에는 선행을 나갔다가 까였죠. 천마한테 까였어요. 그러면서 페이스가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4차. 이게 주인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거리가 줄었다는 점, 그리고 내측 게이트라서 전개에 대한 용이함이 있다는 거. 더구나 동국이가 아닌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승을 하는 박현우의 기승이라는 점에 있을 때는 저는 4번마 일진어랑이 이번에만큼은 세게 보는 포인트가 맞다,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필승 예찬이 지난 경주 많이 팔렸어요.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실전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기승시에 외산마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고, 그에 상응되는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 필승 예찬.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포인트가 있죠. 물론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난 경주 외산마 경주에서 보였던 그 경주력과 상대와 전체적인 레이스와 이번 경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 경주 과연 구름이의 나비 같은 마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 마필이 에고블루, 썬버스터, 라운에스프리, 캡틴 로드, 이 정도인데 캡틴 로드는 지난 경주 선행을 나갔단 말입니다. 거의 선행에 가까운 전개를 탄 상태에서 이번엔 외곽에 57이고요. 썬버스트는 느려요. 부담 중량의 감량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느립니다. 이거는 느린 페이스에서 앞에 붙여놓고 조지는 마필인데 빠른 페이스에 걸려버리면 지난 경주는 늦발이죠. 그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늦발을 떠나서 어차피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의 선두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에코블루. 거리가 늘었어요.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필승 예찬에 늘어난 부담 중량은 동일 조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따지면 1번 게이트의 필승 예찬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9경주의 1번마 필승 예찬은
설마 혹시 라는 물음표가 찍히긴 하지만 기수 보면 힘이 딱 실리는 마필이고 상대를 보면 웃을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8번마 선스트롱, 1번마 비마, 7번마 골드마운틴이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표들입니다. 자, 근데 이 골드마운틴 같은 경우는 연승을 거두고 나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보였던 경주력은 한마디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런 마필이고요. 비마는 57이에요. 그러니까 57 달고 입상을 했지만 당시에는 느린 페이스에서 앞에서 끌어내고 최적의 전개를 타고 1300. 근데 이번에는 1400의 서승훈이, 물론 조교는 눈에 딱, 이거 조교 때문에 이빨이 팔릴 거예요. 자, 근데 비마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드러난 어떤 전개라든가 부중이라든가 이런 약점을 조교 하나만을 가지고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야, 이거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반면에 8번마 선스트롱, 지금까지 3번의 입상이 나왔는데 박현우가 2번이고 동수가 1번. 근데 세영입니다. 자, 8번마 선스트롱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의 기승 미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끌고 나왔던 그 힘, 그리고 이마피를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쉬운 정리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내면서도 그만큼 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스트롱이 딱 서 있는 경주에서 7번마 골드마운틴, 1번마 비마에 대한 전개가 과연 자유로울 것인가? 저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선스트롱을 대가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스트롱을 대가리로 보면 1이나 7이나 다 불안한 거예요. 물론 주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10경주를 8번마 선스트롱을 놓고 한번 충분히 욕심내볼 만한 경주다. 일치를 다 꺾어내고 한 번쯤 욕심내볼 만한 경주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요 레이스를 한번 욕심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또 한 번의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라크윙이 또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라크윙이 1월 달에 우승을 거두고 나서 2월 달부터 저는 이거는 이제부터 위험한 말이다.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직전 경주 입상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전개가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개를 타고 윤영민 기수의 류아스텔에게 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당시에 코차가 슈거 빅토리 3명 스틸. 그러니까 3군에서는 하급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들을 상대로 코차. 야, 이거는 이번 경주 1700이라는 거리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크인을 완전히 걷어내겠어요. 신규 강자도요, 57이면요, 장담 못해요. 이번 주 11경주를 자신있게 들어가는 승부처로 잡겠습니다. 라크윙과 신규 강자가 바닥을 형성한다면 대상경주 출주 이후에 이번에는 문세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럭키뮤직까지도 인기도를 나눠 가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1경주 이거는 인기마에 대한
거품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때려보자. 맘먹고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고요.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자, 5번마 소통시대가 최근 6경주에서 4승 2착 1회 5경주에서 특히나 직전경주 같은 경우는 와 정말 자신있게 지웠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직전경주 발주부터 시작해서 결승 통과시까지 그리고 당시 우승 거두고 5차권까지의 마필들의 전체적인 마신차라든가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소통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딱 그런 경주에서 우승을 거둔 거다. 이번에 58입니다. 제가 한 개가 한번 되겠습니다. 소통시대를 배팅 안 하겠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고는 단통 한번 세게 찍고 배당판 완전히 폭탄만 하나 놓고 딱 찍고 가는 삼복조 들어갑니다. 근데 말이 삼복조지 거의 단통이에요. 세게 찍을 단통 한 방 찍어놓고 배당만 한 방만 세워놓고 이번에 11경주를 12경주를 메인 승부처 승부야만 끝을 한번 보는 경주 12경주 소통시대는 들어오면 제가 개가 한번 됩니다. 근데 저는 소통시대는 이번에는 10원짜리 한 장에 대한 값어치를 전혀 못 느끼겠다 라고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를 1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출주입니다. 5번마 피트레코드, 3번마 스마트조, 외곽이 12번마 불그레시나 다 좋죠. 좋은데 저는 이번에는 한 번쯤 던져볼 만한 경주다.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때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바로 7번마 금색입니다. 지난번에 한마디로 다 왔다 싶었거든요. 다 왔다 싶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유승환 기수의 연속 기승인데 또 좋아요. 쉽게 손을 못 놓겠습니다. 금색이는 말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보셨겠지만 이 말은 선취입이 다 돼요. 그래서 단거리 경주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어서 강등 마필인 7번마 금색이를 한 번만 딱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색이는 결국은 중거리에서 때릴 마필은 아니에요. 결국은 단거리에서 욕심을 부릴 마필인데 조금 위험성은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가 완전히 하이페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요, 단거리에서 하이페이스라는 거는 바닥에서 찍고 나오는 마필 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붙이는 능력이 있는 마필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금색이가 유승환 기수가 정말 세게 탔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들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3개 경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 경마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설레발치고 욕심부린다 하면은 항상 결과가 또 반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준비한 대로 갈게요. 차분하게 준비한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경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저 역시도 같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장석이 준비해서 소위 말 일경기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